결투 협객의 등장인물 총정리 하겠습니다. 일단 미아랑 미호는 둘 다 3인극인데 3인극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연기를 해봤자 얼마나 여러 가지 연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4인극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투도 그렇고 협객의전도 그렇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나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머릿속에 넣으려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건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강호예요. 일단 강호가 뭔지 설명을 하자면 무협이라는 장르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한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옛날 나라 뭐 황궁 있고 그 밑에 백성들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시도 때도 없이 칼싸움하고 무슨 막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막 물 위를 걸어야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협객이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그래서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황실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약간 너네 세계 인정. 그래서 서로 뭔가 방해를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기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존재하기는 하는 그런 세계관이더라고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투와 협객의전의 배경은 당연히 무협지이기 때문에 강호입니다. 강호에 여러 가지 또 세력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가문에서 또 뭘 세력을 키우네 마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초씨라는 세가가 현재 1장입니다. 가장 세력이 커요. 근데 그게 나온 말로는 욕심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다른 명문세가들을 다 뭐 공격을 해서 죽이고 자기네가 그 세를 먹고 이렇게 했나 보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화씨세가를 지금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씨세가 사람들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자, 한 명 살아남았는데 걔가 이름이 화영. 이것도 들리는 대로 쓰는 거라서 틀렸을지도 몰라. 혹시 뭐 화염 이런 이름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화영이라는 애가 몰락한 화씨세가의 유일한 마지막 생존자고요. 자, 초씨세가의 막내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초요인데요. 얘는 우리 가문이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문 간의 어떤 불필요한 싸움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절벽 밑에서 누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보니까 얘야. 그래가지고 얘를 구해줍니다. 자, 구해주면 얘는 어떻게? 자기 원수잖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얘한테 너무 미안한 상태잖아. 우리 가문이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초요가 지금 무술을 너무 잘해. 그런데다가 또 성격이 대똑같아.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싸우면 일부러 져줄 수는 없는 거야. 난 죽고 싶긴 한데 나 사실 여기도 조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주면 되지. 근데 나는 너랑 싸우면 내가 아무리 살살해도 너 무조건 죽는데 나는 널 죽이고 싶진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얘네가 뭘 하기로 하냐면 결국에는 이름을 버리고 둘이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버리고 서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 초요한테는 운검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화영에게는 풍검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우리 강호를 떠돌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면서 둘이 풍운쌍검이라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얘네 둘이 강호를 막 떠돌면서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소년영웅대 굉장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얘네가 둘이 화해하기 전에 아직 초요랑 그 화영이었던 상태일 때 얘가 막 도망가니까 그 초요가 화영을 따라서 막 가다가 그 소년 영웅 대회 하는 데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 소년 영웅 대회 현재 1등이 누구냐면 진수라는 애거든요. 이 진수가 이 파란색깔 무슨 리본 달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망토를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소년 영웅 대회를 할 건데 얘가 작년 우승자다. 얘한테 덤비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덤벼라 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칼싸움을 막 하면서 등장해요. 그랬더니 진수가 또 얘는 나름 우승자잖아요. 나는 강한 자와 싸우는 것이 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 중에 딱 봐도 운검이 더 칼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둘이 칼싸움을 하는데 비깁니다. 무승부가 나요. 자, 그래서 이 진수가 난 지금 강호 1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런 이름도 모르는 애한테 졌어? 그래서 죽으려고 그 절벽에 또 올라갑니다. 절벽이 자주 나오거든요.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해명인지 모르겠는데 해명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진수를 살려줘요. 그런데 사실 얘는
그 절벽에 뭐 하러 올라가냐면 꽃 따러 올라간 거였거든요. 산도화가 절벽에 예쁘게 펴서 사부님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꽃을 따러 올라갔는데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기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딱 안았는데 이 꽃이 진수의 앞에 딱 들이밀어지고 나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꽃을 따다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진수가 겁나 감동해서 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명이라는 자는 지금 일신문이라는 문파의 제자인데 진수가 얘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나도 일신문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일신문에 들어가서 둘이 사형사제 관계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냅다사랑법 기억나시죠? 자, 둘이 사형제 관계가 됩니다. 이쪽이 사형이고 이쪽이 사제예요. 자, 일신문 제자인 해명에게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유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역시 소형대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부채를 가지고 싸움을 겨루는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꽤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게 됐는데 너 혹시 무술 싸움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바른 생활하고 이런 거 좋아해? 그랬더니 유자가 아니 나는 맨날 술 먹고 놀고 낮잠 자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나 운동고수도 멋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귀찮아서 운동고수 하는 거야. 개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요. 근데 해명이가 이제 유자한테도 일신문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유자는 자기는 그런 건 싫다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신문 제자는 이렇게 2명입니다. 자, 해명이랑 진수는 일신문에서 수련을 하면서 그 강호명을 가지게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 짓는 것처럼 지금 운검이랑 풍검은 서로에게 강호명을 지어준 거고요. 해명의 강호명은 유자가 지어주는데 얘의 강호명이 취선. 그리고 진수의 강호명은 사형인 취선이 지어주는데 맹도가 됩니다. 요런 상태에서 용마주루. 용마주루는요, 식당입니다. 근데 맛집인가 봐요. 전국에 있는 협객들이 다 여기에서 밥을 먹거든요. 용마주루의 점소이. 점소이는 이름은 아니고 직업명이죠. 그냥 주모? 주모 같은 겁니다. 자, 용마주루의 점소이가 있는데 이 용마주루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또. 얘네가 용마주루만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세계 전체의 어떤 악당 같은 느낌인데 사천당문 놈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악역이 2팀이 나오는데 사천당문이랑 마교도 애들이 나오거든요. 사천당문 애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얘네는 제법 명문파. 이름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세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는 그런 애들인데 애들이 굉장히 치사해요. 그래서 약간 끝판왕의 그 악당은 아니고 로켓단 같은 느낌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사천당문의 현재 수장이 당근 아버지고요. 이 당근의 아들이 당고의 아들이 3명 있는데 당대, 동생이 당중, 이 밑에 당소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당자가 들어간 애들은 사천당문 애들인데 사천당문 애들이 용마주루에 가가지고 괜히 때리고 부수고 물건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선이랑 맹도가 여기 가서 사천당문 애들을 혼내주려고 이렇게 칼을 뽑고 갔는데 얘네는 암기라는 걸 쓰거든요. 암기는 이제 비겁한 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싸워서 챙챙 해서 상대방을 상처내는 게 아니라 이 무술하는 사람들은 내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공냠냠 할 때 그 내공인데 도술을 하면 쌓이는 어떤 능력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쌓으면 그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하늘을 걷는 것도 할 수 있고 장풍 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내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개념인데 암기를 맞으면 내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암기를 이 취선과 맹도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도인으로서 내공을 패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유자가 사천당문의 대장인 당근으로 변용수를 써서 얼굴을 변하게 하는 기술을 써서 해독칸을 1개 훔쳐다 줍니다. 해독칸을 1개씩밖에 안 만들어준다는 또 그런 법칙이 있어가지고 1개만 훔쳐서 유자가 취선한테 해독칸을 주는데 취선은 당연히 자신의 사제인 맹도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취선이 맹도에게 현재 해독칸을 양보를 했고 취선은 무공을 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죠. 협객이 아니고 뭐 이런 건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맹도는 취선의 이런 행동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자기한테 화가 난 거겠죠. 사형의 해독칸을 빼앗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강호인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는 강호를 떠납니다. 자, 이쯤에 풍운상검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풍운상검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애를 하나 줍습니다. 비룡이라는 애인데요. 진짜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애가 또 있었고 걔를 보자마자 운검이 걔를 주워옵니다. 무슨 앞뒤 설명도 하나도 없이 애를 주워가요.
그래서 풍검이 야 너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애를 주워오는데 너무너무 잘 키워요 애를. 그래서 비룡이가 운검이랑 풍검한테 검술 이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도인이 되는데, 맹도가 얘는 지금 현재 교류가 있진 않지만 좋은 관계, 서로 좋은 협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요 정도로 강호의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시문에서 수련을 하면서 맹도가 굉장히 이름 있는 협객이 됐거든요. 강호 일도 맹도 대협이라고 나오는데, 강호의 도력이 일장인 맹도 대협객이다. 강호 일도 맹도 대협이 돼서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 소년영웅대회 우승자일 때부터도 유명했겠죠. 근데 맹도가 이 취선 때문에 강호를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서 황실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거든요. 황실 호위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 멀리 있던 풍검이 갑자기 나는 맹도대협이 강호를 떠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맹도대협한테 비무를 청합니다. 비무를 청한다는 건 싸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게 룰이에요. 자, 그래서 풍검이 맹도한테 비무를 청했는데, 얘는 지금 강호 1도인데 풍검은 운검한테도 지는 애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죽었어요. 그리고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죽었잖아요. 나랑 같이 그 수련을 하던. 그럼 운검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도의로라도 얘도 맹도한테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또 이 강호의 룰이에요. 그래가지고 맹도한테 가서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게 도의니까 나도 비무를 청한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운검이 이제 맹도한테 또 비무를 요청해서 비무를 하는데, 맹도가 차마 운검까지 죽일 수는 없어서 운검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검은 어디에서 죽음을 당하냐면 용마주루에 있는 점소이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점소이가 얼빠라서 이 운검이 또 강호 제1미라고 등장을 하는데, 운검이 등장하자마자 강호 제1미? 그런 팬과 어떤 얼짱의 사이 같은 건데 어쨌든 이 용마주루에 있다가 점소이가 위기에 처한 걸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위기에 처했냐면 두 번째 악당이 등장한 얘는 중요하니까 대마두, 마교도. 이 극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협 전체의 끝판왕 악당 설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교도의 대장은 당연히 대마두겠죠. 이 대마두와 마교도들이 용마주루에 와가지고 또 한창 얘네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운검이 얘네를 도와주려다가 지금 운검이랑 맹도랑 합심해서 싸우는데 결국은 운검이 이 대마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요렇게 죽였다. 이 정도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룡은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 된 비룡이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맹도는 지금 황실로 떠났죠. 여기는 황실입니다. 황실 호위무사가 돼서 황실을 지키는데 맹도에게 제자가 생깁니다. 맹도의 제자는 황자,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자, 천천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드디어! 자, 천천은 황자이니까 맹도는 천천을 지키는 존재이자 천천의 스승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제라고 적을게요. 대마두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황제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황제 동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동생이면 천천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숙부. 그러니까 자기 숙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대마두가 황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대마두를 죽여야 돼. 그래서 대마두한테 덤비는데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맹도, 굉장히 무술을 잘하는 맹도가 천천을 한번 살려주고 계속 옆에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을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취선한테 맡깁니다. 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취선에 여기도 사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여기 취선의 제자가 되고 딱 한 시즌이 지났는데 갑자기 웬 놈이 이렇게 명리를 이렇게 쓰고 외로운 늑대 같은 효과음과 함께 이렇게 누가 딱 등장을 하니까 취선이 어떻게 마교도 놈들이 천천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을 숨기기 위해서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취선은 얘가 지금 맹도는 지금 강호일도기 때문에 뭐 절벽?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땅처럼 걸어갈 수 있어. 절벽이 뭐야? 그냥 공중에서 던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 그런 걸 가르쳤을 줄 알았던 거야. 절벽을 걸어가는 법 같은 거. 근데 얘는 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절벽으로 추락해 합니다. 추락한 상태고, 취선한테 찾아온 사람은 비룡이었어요. 자, 비룡이 찾아와서 취선한테 역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사제 관계를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비룡은 왜 취선을 찾아왔냐?
얘가 지금 풍검이 맹도한테 덤빈다고 했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운검도 맹도한테 덤빈다고 했다 죽었다고 얘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용마주를 해서 죽었지만, 그래서 맹도가 자기 원수라고 생각을 해서 맹도가 일신문 제자였으니까 맹도를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일신문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취선한테 나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취선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천천히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저기 절벽에 내려가서 죽어있는 네 사형 업고 올라왔는데 걔가 살아있으면 너도 내 제자로 받아주마. 이렇게 해서 내려갔더니 살아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천천을 업고 비룡이 올라와서 두 사람이 사형제 관계가 됩니다. 자, 몸은 멀쩡한데 천천히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비룡은 처음 보는 애니까 비룡이 사형! 이렇게 부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비룡이고 당신이 내 사형이다 라고 해서 둘이 사형제 관계가 되는데 취선이 천천한테 천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자기가 황자였다는 거, 뭐 누구한테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까먹고 천천히와 비룡이는 행복한 강호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취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얘네가 지금 둘이서 막 지지고 볶고 훈련을 하고 산을 옮기네 마네 다리를 찢네 마네 하는 사이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마두가 천천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일신문의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취선이 옛날에 유자가 해독환 뺐을 때 했던 변용술 있죠? 얼굴 변하는 거? 그거를 얘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변용술을 써서 얘가 천천히로 위장을 하고 대마두와 싸웁니다. 그런데 취선은 지금 무공을 패한 상태죠. 당연히 이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덤벼서 내가 죽어서 천천히가 죽은 걸로 하고 얘를 안전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가 대마두랑 결투를 해서 결국 취선이 죽습니다. 취선이 천천히 이렇게까지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제자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맹도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맹도가 천천을 맡기고 떠날 때 취선이랑 어떤 약속을 했냐면 취선은 맹도한테 너 나보다 먼저 죽지 말아라 라는 약속을 했고요. 근데 이 약속을 하면 지켜지는 건가? 어쨌든 지켜집니다. 자, 그리고 맹도는 취선한테 이 아이를 꼭 지켜달라. 그리고 3년 뒤에 자기한테 다시 돌려보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취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요. 이제 여기는 또 둘만 남았어. 자, 둘만 남았기 때문에 이 일신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는 뭘 하려고 하냐면 취선사부가 죽으면서 남긴 맹도를 찾아가라 라는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맹도를 찾아서 다시 강호를 떠도는데 강호를 그냥 떠돌면서 맹도를 찾는 게 아니라 얘네도 거기 나가요. 소영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회인가 봅니다. 얘네 둘이 소년 영웅대회를 하던 중에 어떤 결전의 날의 전날 밤이었는데 비룡이가 갑자기 형 내일 누구랑 싸워? 그래서 사천당문 얘네 있잖아요. 얘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당소는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 얘네가 그 처음에 그 집 떠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용마주를 갔겠죠. 근데 용마주를 갔는데 또 이 당소 얘가 들어는 봤나 사전당문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시비를 털어서 비룡이가 빡쳐가지고 비룡이 성격이 조금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당소는 죽었고요. 당중이가 소년영웅대회에 나왔어요. 이 소년영웅대회에서 사천당문 당중이가 돌리는 술을 비룡이가 또 술을 준다고 내일 그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술을 꼴딱꼴딱 먹었는데 그 술에 독이 들어있던 거야. 그래서 비룡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는 당중이랑 대결을 했겠죠. 대결을 했는데 천천히가 이겼어요. 그래서 해독환 내놔 라고 해서 해독환을 받았어요. 해독환은 역시 한 개입니다. 근데 당중이가 거의 다 죽어가던 와중에 암기를 촥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도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독이 든 술을 먹었고 얘도 지금 귀령술수에 맞아서 독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해독환은 하나예요. 지금 요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그 거울소사가 나오는데 취선은 맹도한테 해독환을 어떻게 양보해줬냐면 산딸기를 하나 따가서 해독환이 2개인 척하면서 진짜 해독환을 맹도한테 줬어요. 이런 식으로 양보를 했고 천천히는 해독환을 하나만 들고 와서 자기는 멀쩡한 척하면서 얘한테 해독환을 먹이고 비룡이가 해독환을 먹고 괜찮아졌을 때 좀 쿨럭 이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천히도 무공을 패했어요. 그래서 무공을 패한 천천히와 비룡이가 그래도 어떡해요. 소년영웅대회 이제 끝났고 우승도 물 건너 갔겠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네가 맹도를 찾아서 갑니다. 맹도는 어디 있었냐? 맹도는 천천히를 취선에게 맡겨놓은 다음에 대마두를 죽이러 갔겠죠. 그런데 대마두와 싸웠는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맹도는 현재 황실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무적행에 있습니다. 무적행은요 지하 감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황실 밑에 있는 무적행이고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무공을 다 패하고 얘도 무슨 막 피고름 주머니가 되어서 거기에 아무 힘도 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유자도 이 맹도가 강호를 떠난 직후에
얘가 대마두한테 공격을 당해서 얘도 지금 무공을 패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요. 대마두가 유자는 왜 공격했냐면 그 유자가 사실은 천천히의 숙부였어요. 황실에요. 그 황제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 궁에서 갑갑하게 사는 게 싫어서 나와가지고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자의 얼굴을 뺏어서 황궁에 침입하려고 대마두가 유자의 얼굴로 변하고 유자는 무적행에 가둬버려서 맹도랑 유자가 무적행에서 만나요. 근데 유자는 아까 수련을 열심히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교훈이 하나 드디어 뭐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기초를 닦아놔야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 유자는 죽고 맹도는 살았냐면요. 맹도는 산으로 옮기는 수련을 했거든요. 지금 세계관 전체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맹도랑 천천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 다 대마도의 공격에도 죽지 않습니다. 무공을 패해도 죽지 않아요. 산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얘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무정에 갇혔어요. 무정에 갇혔는데 유자는 벌써 죽었고 살아있는 맹도를 비룡이와 천천이가 만납니다. 그래서 비룡이는 맹도한테 당신이 맹도, 내 사형들을 죽인 원수라고 하는데 맹도가 그 운검이 남긴 유서를 이렇게 딱 꺼내주면서 아니다. 나는 원수가 아니고 네 사형 운검은 대마두한테 죽었다 라고 하면서 비룡이의 원수가 대마두로 옮겨갔죠. 자, 그리고 천천이가 맹도를 만나서 기억을 찾습니다. 아, 나는 황자였고 우리 아버지를 대마두가 죽였어. 자, 얘 원수 대마두가 됩니다. 자, 맹도는 이 무적행을 부수고 아이들을 탈출시키면서 이 무적행 안에서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2명만 살아있죠. 2명이 대마두를 죽이러 가는 길에 수상하게 용마주를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점소이의 원수도 대마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두가 옛날에 용마주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점소이의 엄마 아빠가 다 죽었거든요. 마교도 애들한테. 그래서 얘도 지금 대마두가 원수고 거기에다 더해서 얘는 지금 오며 가며 만나는 여러 그 협객들을 자기의 뭐 사부이자 친구이자 사형이자 막 이런 자기 친구들로 모시고 있는데 운검이 죽는 걸 자기 눈앞에서 봤죠. 이래서 점소이의 원수 대마두라서 세 사람이 갑자기 팥을 이룹니다. 갑자기 팥을 이루고 천천이랑 비룡이가 점소이한테 댁은 이름이 뭐요? 라고 했더니 자기 이름이 소산이래요. 자, 그래서 점소이랑 비룡이랑 천천히 셋이서 대마두한테 덤비러 가서 대마두 이 나쁜 놈 으악! 하면서 극이 끝납니다. 자,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건대 셋 다 죽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왜냐면 지금 얘는 무인이 아니죠. 무공을 파했죠. 얘는 무공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그나마 쓸만한 게 여기 하나인데 운검도 죽고 맹도도 죽었는데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죽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무조건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슬퍼서 아마 그게 특성상 여기서 딱 끊어서 열린 결말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투와 협기계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 정리였고요. 이제 결투를 안 봐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절찬리에 상연 중인 협기계전을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